인문논술 제가 이과 논술은 어떻게 이제 아이들 교과 과정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언제 시점이다라고 하는데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하는 시점이 있나요? 네, 인문 논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 논술을 쓰는 학생은 학종이 안 돼서 쓰는 거예요, 그냥. 학종이 안 돼서. 네. 학종이 안 돼서 쓰는 거지 학종이 되는 학생이 논술을 쓸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시 제도를 이야기할 때 전형의 주류냐 전형의 비주류냐를 놓고 따질 때 일단 주류적 형태의 입시의 조건이 되는 학생이 비주류적인 형태의 입시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원서를 쓰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종을 잘 준비한 학생은 논술을 쓸 이유가 없겠죠. 다만 수능에 관련돼서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센 전형 같은 경우 이 학생이 수능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혹은 내가 글쓰기에 대한 어떠한 압도적 자신감이 있을 때 논술 전형을 쓰겠죠.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스스로에 대한 능력을 갖다 놓고 평가해 줘야 되는 거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문과가 없지만 어쨌든 인문사회적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명확하게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의 확실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언제부터 준비시켜요, 선생님? 논술이요? 네. 인문 논술. 인문 논술은 1학년 때부터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인문 논술이라는 게 3학년 때부터 없어요. 준비를 하기 시작해도 그러니까 약간의 글 쓰는 구조 맞추기 네. 요 정도의 느낌인 거지 수학을 하는 것처럼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된다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이제 논술에 관심이 원래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게 준비가 잘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뭔가 기록되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긴 한데 워낙에 문이 좁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준히 준비를 잘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논술 쪽에서도 뭔가 뭔가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논술을 준비하면서 1학년 때부터 책도 읽고 네, 그쵸. 학생부의 기재자 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가면 뭐하러 학종을 논술을 쓰게 되는 쓰겠어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학생들은 있어요. 내신이 안 학생부 나왔을 때. 내신이 안 나왔을 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책은 많이 읽었고. 네, 책은 많이 그렇죠. 읽었고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쓰기 위해서 생기부를 꽤 많이 채웠는데 내신이 안 따라주는 안 나와. 경우 네. 그러면 이제 논술을 쓰는데 메리트가 좀 있긴 하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술은 이제 어떤 위치가 됐냐면 학종을 못 쓰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을 쓴 다음에 논술 결과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제 또 추후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갖다 놓고 진행하는 수시 전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대학들이 줄여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그냥 정시 혹은 학종으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10,000명 정도면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종을 갈 수 없는 학생들 중에서 뭔가 내가 특이한 형태의 역량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떤 글과 논리적인 능력에 대해서 논증의 능력에 대해서 좀 탁월한 면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리적 형태의 영재성을 내가 분명히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일부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런 학생들이 이제 뽑혀가는 전형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거 궁금해요. 논술 전형이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없어질 거냐. 이거 없애야 된다고 했으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건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일단 교육부가 논술 전형을 없앤다라고 명확히 표현했고요. 지난번 발표 때. 지난번 2019년 11월 교육제도 개편안에 명확히 들어있어요. 거기에 논술 전형 폐지 유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폐지 유도. 네, 그냥 폐지 유도예요. 그냥 유도 폐지에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제가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게 유도가 꼭 진짜 그 유도라는 폐지까지만 있으면. 네, 폐지 유도예요. 유도면은 자발적인 폐지를 얘기하는 뭐 거예요. 모든 건 다 자발적인 모든 건 거잖아요. 자발적이에요. 모든 건 자발적이지만 이거 뭐 폐지를 유도합니다. 정시 40%는 또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수입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 있죠. 수입이죠. 80대 1, 70대 1, 60대 네. 그 수입을 버릴까요? 뭐 교육부가 그 이상의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준다면 아유, 교육부한테 이렇게 돈과 어떠한 재화의 재분배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학들은 대한민국 교육부에게 단 0.001%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 입학 정원이 곧 대학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 수가 늘어요. 그러면 이 대학이 유지가 되려면 국가의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의존 안 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국가장학금 지정대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수요 공급에서 일단은 아무도 신입생이 오지 않는 대학이 생겨요. 대학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적인 집행 능력은 아마 역대 이래 가장 강력하게 집행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학들은 아마 논술 전형은 앞으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상도동 쪽으로 차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도동 가다 보면 이제 거기 삼거리 좌측으로 가면 숭실대거든요. 예. 숭실대 좌회전에서 쭉 올라가서 이 정문이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 정문 까기 전까지 이게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그냥 이렇게 뻥 뚫렸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좌회전 숭실대 쪽을 이렇게 봤는데 네. 그 밑에 도로 메인 도로 네, 광장이었잖아요. 네. 건물이 거기까지부터 하고 숭실대 건물이 다 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숭실대가 그 위에 입구가 그 위에 있었는데 지금 밑에 도로변까지도 건물을 다 장악을 해서 다 새로 다 지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은 돈이 어디서 나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군숭실대가 알아서 했겠죠. 재단이 좋지 않나요? 부동산 개발을 한 거죠. 부동산 좀 너무 복잡해지는데 뭐 대한민국 대학들이 뭐 다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흑석동이거든요. 네, 흑석동이죠. 예. 아유, 흑석동은 더해요. 중앙대 쪽. 가장 이런 얘기는 중앙대는 단국대학교 뭐 훨씬 학생들이 더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그럼요. 단국대학교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중심지에 있었던 거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심지에 학교 그죠. 캠퍼스를 갖고 있는 그죠.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 반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막 축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게 축소한다는 점에서 저는 한 10명 정도씩은 뽑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논술로? 예, 논술로. 그렇게 뽑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생존하려면 서울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뽑아야 돼요. 그러긴 하죠. 네, 근데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논술이 사라진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제일 먼저 논술을 폐지했고 그런 다음에 면접으로만 치르다가 정시에서도 논술을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분석을 고등학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가장 열심히 하는 대학이 서울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들한테도 교육 연수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학생을 뽑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가 판단을 한 거죠. 논술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만한 객관화된 어떠한 지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살아남으려면 서울대가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서울대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가 뭔가 자신의 정체성의 한 항목으로 논술 전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계속 논술 전형을 줄여나가는 추세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또 하나의 어떤 수요 계층이었던 고대가 바로 논술을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 살아나기에는 이미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 선발의 상당 부분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시 제도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제가 그건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늘리고 한 10명만 뽑아달라니까. 내가 보내게. 아니 그렇게 10명 정도가 되면 사실 응? 논술 강사가 끼어들 틈은 없잖아요. 10명 됐고 무슨 아니야. 학교에 또 10명인데. 해요. 또 해. 또 그 10명을 그래요? 그걸 한다고? 또 오라고 얘기하면서 또 엄청 고액을 받아서 또 9시 뉴스에 한번 나와요. 그래요? 이게 언론이 다루는 거는 보편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걸 다루고 예외적인 걸 다루잖아요. 사실 소논문도 마찬가지. 게 뭐냐면 이 청취자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치 소논문을 써야지 들어가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그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예외적인 현상을 다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의 예외적인 현상을 마치 대중들은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하게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논문을 몇백만 원짜리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착시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논술로 만약에 누가 붙이면은 죄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것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학생 하나 붙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으면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건물 하나 지으면은 저 건물 내가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된대요. 그처럼 학생 하나 서울대 가면은 내가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주변에 한 수백 명이 넘어서. 근데 뭐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원서비 같은 것들은 딴 데로 전용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뭐 그거 갖고 건물을 올리는 게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아니 그리고 뭐 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논술을 이제 예전에 이제 일부 이제 입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학들이 논술 전형 수강료 때문에 요거 못 합니다. 이거 포기 못 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그 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 입학 정원 감축하면 끝나요. 연세대학교가 30명 감축당했거든요. 30명 감축당했어요. 30명 감축당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등록금 한 학생이 1,000만 원씩 내는데 1,00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산술적으로 1,500만 원을 놓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10명이면 1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뭐 30명이면은 4억 5천이잖아요. 이거 4년간 다니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몇 명만 감축해도 대학의 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논술 폐지를 유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논술이 점차적으로 어떠한 입시의 어떤 하나의 전형 요소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입학 정원을 좀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왜 다뤘느냐. 그래서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교생활 가이드북 저희가 이거 유튜브니까 이게 좋으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이거 딱 해가지고 이미 준비도 했잖아요. 내용을 준비했지만 이거보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왕에 그 청취자분들께 해야 될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도 33개 학교가 합니다. 올해는 11,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다만 의대는 부산대 폐지됐고 이화여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매년 겨울방학서부터 좀 이걸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라. 내년에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줄어드는 전형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될 걸 갖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시간에 과탐 전략 과목을 세워가지고 과탐 전략 과목을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학생의 전체적인 입시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반드시 짚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진짜 자동으로 이렇게 수강생들도 많이 줄었어요.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지 않겠어요? 어쨌든 수능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들이 이 정도면요. 사실은 그냥 한번 봐보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출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복권을 살 때 뭐 당첨되려고 사요? 아니 당첨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막 행복해요 막. 아니 이 복권 살 땐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막상 예를 들어서 막상 이게 당첨이 안 됐어. 막 좌절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안 되잖아. 이걸 갖고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러면 내가 1차선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2차선의 차가 2달밖에 안 된 나의 차를 확 긁고 갔어요. 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엑셀을 밟다가 정신 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아니잖아. 이게 막 너 오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제가 복권이 안 됐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 논술 전형은 물론 아주 극단적 비유이긴 하지만 논술 전형 자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는 고3이라든가 고2, 고1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시간 배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과도하게 시간을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학년에
의예과가 144명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전체 학생들 거의 2,000명 중에서 144명이면 이거는 의대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로 들어가는 학생 극히 드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253명이면은 요게 그래도 한 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5%로 줄어들게 되는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입시 대세에선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의대 서열로 제일 높은 의대 서열이 서울대, 서울대, 연대, 예, 성대, 예, 성대, 카톨릭대, 뭐 울산대 이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카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의대 논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카톨릭대 의대를 메인으로 놓고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울산대 의대는 참 독특하네요. 울산대? 네. 원래 거기 의대 논술 그렇게.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의료윤리, 영어제. 그게 지문이 영어로 돼요. 또 그리고. 이거 울산대는 이 현대 아산에 즉각 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장님께서 가르치는데 어떤 애가 영어를 못했던 거야. 야, 안 돼. 영어 제시문 넣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예. 근데 한양대는 왜 언어 논술을 넣었을까요? 한양대는 야, 한양대도 약간 독특하게 학생들을 뽑는 것 같아. 사람을- 있어. 사람을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 해부를 하는데 갑자기 애가 슬리퍼를 신고 왔어. 야, 언어 논술 좀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면접이 다 의대는 정시도 면접이 있어요. 이게 한양대에서 의대생들을 로스쿨로 보내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한양대 로스쿨. 이렇게. 아니, 이게 의사라는 게 사람의 목숨을 쉽게 살릴 수도 있지만 쉽게 또 죽일 수도 있죠. 해칠 수도 예. 있어서 굉장히 전 이거 찬성해요. 사장님 전 찬성합니다. 말씀에 예. 네. 인문논술 봐야죠.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 나 이런 부분 좀 이제 정상적으로 아니 그럼 수리 논술만 봐서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그거적으로만 그냥 어. 추리논술 푸는 애들은 굉장히 그게 기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이 그러면 우리는 안 보겠다. 안 뽑겠다. 그래서 대부분 또 대학들이 대부분 안 뽑아. 귀찮으니까 안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의대는 면접을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학생부도 꼼꼼하게 봐서 이 아이가 정말 진솔한 봉사를 했는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는 갖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하고 의예과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네네. 교대는 애들 초등학생. 그렇죠. 교직 적성 면접을 따로 봐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20분 면접인데 교직 적성 면접 20분 또 봐요. 그래서 40분 정도 면접을 보면은 거의 학생 하나가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거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의 어떤 꼼꼼한 면접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 다 다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논술 전형 2021학년도 논술 전형 주요 변화 사항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드렸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어떠한 심층적인 형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인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요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교육진단.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방송도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아직도 갑자기 또 스멀스멀 또 충격이 밀려오는데 좀 위로를 해드릴 걸 그랬어. 아니 이게 아니 뭐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갑자기 난 위로를 받으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담담해. 그래서 내가 자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내가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위로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만은 본인은 이렇대요. 나 같으면은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뭐, 잠깐 생각해보면 위로가 안 되는 말이야. 자, 어쨌든. 오늘 조심 운전하고 가야지. 조심 운전하고 가야지. 천천히 갈 거야. 아니, 30으로 갈 거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와서 박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나는 내 길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서 저희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